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시간 없을 때 후다닥 만들 수 있는 초간단 반찬 7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팽이버섯 계란 부침을 만들어 볼게요. 팽이버섯 1개를 잘게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팽이버섯과 청양고추, 계란 3개,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소금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소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계란물을 부어주고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러면 팽이버섯 계란 부침이 완성입니다. 아삭한 식감도 좋고 은은한 매콤함도 너무 좋은 초간단 반찬이에요. 두 번째로 애호박 어묵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 1개를 길게 어슷 뒤 다시 길게 채 썰어주세요. 사과거묵 6장도 애호박과 비슷한 길이와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홍고추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애호박, 어묵, 다진 마늘 1스푼, 소금 4분의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소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2분) 뒤 중약불로 줄여 호박의 숨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홍고추, 후추,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애호박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살캉한 애호박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어묵까지 어른 아이 모두가 잘 먹는 반찬이에요. 세 번째로 크래미 부추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부추 한 줌을 4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크래미를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부추,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소금 3분의 2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역시 소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부추의 숨이 반 정도 죽으면 크래미를 넣고 1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홍고추, 통깨, 참기름 3분의 2스푼을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크래미 부추볶음이 완성입니다. 아삭하고 향긋한 부추에
부드럽고 촉촉한 크래미의 식감과 맛이 너무 좋은 반찬이에요. 네 번째로 부추 계란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부추 한 줌을 4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쪽파 5개도 비슷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홍고추 1개도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부추, 다진 마늘 반 스푼, 소금 3분의 2 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부추가 반 정도 익으면 부추를 한쪽으로 몰아놓은 뒤 계란 2개를 풀어 대충 휘저어 섞어주세요. 계란이 대충 섞였으면 계란이 익을 때까지 부추와 계란을 함께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홍고추, 참기름 반 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부추 계란볶음이 완성입니다. 부추 사이사이에 계란이 붙어 더욱 고소하면서 일반 부추볶음보다 부추가 훨씬 부드러워요. 5번째로 크래미 간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크래미 2팩을 칼등을 이용해 으깨주세요.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대파 조금도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청양고추, 대파, 진간장 3스푼, 굴소스 1티스푼, 소주 4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설탕 2분의 1티스푼, 후추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진간장과 굴소스, 설탕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볼에 크래미와 계란 1개, 전분가루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한입 크기로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노릇노릇하게 붙여졌으면 양념장을 골고루 부어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매실액 3분의 2스푼, 참기름 반 스푼을 넣고 1분 정도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크래미 간장조림이 완성입니다. 반죽은 쫀득하면서 고소하고 짭짤하면서 매콤한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6번째로 팽이버섯 간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팽이버섯 3개에 밑둥을 살짝 잘라낸 뒤 길게 3등분으로 갈라주세요. 실파나 쪽파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마지막에 데코로 쓰일 거라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볼에 굴소스 2스푼 반, 진간장 1스푼, 매실액 1스푼, 소주 2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다진 생강 3분의 1티스푼, 청양고추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참기름 1스푼을 골고루 두른 뒤 중약불에서 예열해주세요. 그 다음 팽이버섯을 골고루 깔아준 뒤 팽이버섯 위에 양념장도 골고루 올려주세요. 팽이버섯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버섯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모든 버섯을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양념장까지 다 올린 후 10분 정도 중약불에서 졸여주세요. 그러면 팽이버섯 간장조림이 완성입니다. 아삭한 식감은 물론 매콤하고 짭짤한 양념까지 반찬도 좋지만 술안주로도 참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지 포두부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가지 3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다시 길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포두부 한 팩을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포두부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대파 2분의 1개,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진간장 6스푼, 굴소스 1스푼, 소주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후추, 청양고추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진간장, 굴소스, 설탕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가지를 넣고 1분 정도 볶다가 중약불로 줄여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가지에 기름이 골고루 스며들었으면 양념장 절반을 넣고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그 다음 포도부와 남은 양념장을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참기름 반 스푼, 대파,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가지 포두부 볶음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말캉한 가지와 쫄깃하면서 고소한 포두부의 궁합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이색 반찬이에요. 먼저 소세지 야채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반 개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빨간 파프리카 반 개, 노란 파프리카 반 개, 피망 반 개도 양파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통마늘 10개를 길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비엔나 소세지 12개를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담궈 놓은 뒤 앞뒤로 칼집을 내주세요. 저는 비엔나 소세지를 큰 사이즈로 사용했어요. 볼에 고추장 반 스푼, 케첩 3스푼, 설탕 반 스푼, 물엿 1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소세지와 마늘을 넣고 소세지가 벌어질 때까지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소세지가 벌어졌으면 파프리카와 양파를 넣고 1분 정도 가볍게 더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양념장과 통깨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아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소세지 야채볶음이 완성입니다. 초딩 입맛도 어른 입맛도 모두 다 만족하는 반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참치 고수쌈장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2분의 1개, 청양고추 1개, 청양홍고추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고수 반줌을 1cm 정도 길이로 뿌리까지 함께 잘라주세요.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은 고수는 생략해주세요.
100g 용량의 참치캔 1개의 기름을 최대한 꾹 짜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된장 크게 5스푼, 고추장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설탕 1스푼, 매실액 2스푼, 참기름 1스푼, 청양고추, 대파, 참치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수와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참치 고수쌈장이 완성입니다. 쌈밥으로 먹어도 맛있고 밥에 반숙이랑 참치 고수쌈장 넣고 슥슥 비벼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로 미역 초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4분의 1개를 최대한 얇게 채 썰어주세요. 배 4분의 1개도 양파와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무 3cm 두께의 한 토막을 0.3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청양 홍고추 한두 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저는 고추가 작아서 2개를 사용했어요. 건미역 1컵 반에서 2컵을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담궈 불려놔주세요. 볼에 채 썬 무와 천일염 3분의 2스푼, 설탕 3분의 2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15분간 절여주세요. 다 절여진 무는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끓는 물에 식초 1스푼과 불린 미역을 넣고 30초에서 40초간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데친 미역은 바로 찬물에 2번 정도 헹궈낸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미역을 먹기 좋게 3에서 4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볼에 미역, 무,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진간장 2스푼, 매실액 1스푼, 설탕 3분의 2스푼, 세배식초 1스푼, 소금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식초와 소금으로 마저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세배식초 1스푼과 소금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마지막으로 배와 청양원 고추, 통깨를 넣고 가볍게 무쳐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미역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부드럽고 꼬들한 미역, 아삭한 무, 그리고 달달한 배까지 상큼함에 입맛까지 확 돌아요. 네 번째로 노각 장아찌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노각 장아찌 2개를 얇게 어슷썰기로 채 썰어주세요. 볼에 노각 장아찌, 매실액 1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설탕 반 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러면 노각장아찌 무침이 완성입니다. 그냥 무쳐도 맛있지만 화면처럼 청양고추를 채 썰어서 넣어주면 감칠맛이 더 좋아져요. 5번째로 노각장아찌 고추장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노각장아찌 2개, 고추장 반 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고추씨가루 3분의 1스푼, 매실액 반 스푼, 올리고당 반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참기름 반 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러면 노각장아찌 고추장 무침이 완성입니다. 이건 고기를 먹을 때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질리지 않고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6번째로 우엉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우엉 2대의 껍질을 칼을 이용해 살살 긁어내주세요. 우엉을 깨끗하게 씻어 5cm 정도 길이로 통썰기 한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 팬에 들기름 2스푼과 우엉을 넣고 중불에서 1,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물 3컵과 진간장 3분의 1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졸여주세요. 20분 뒤 설탕 2스푼과 물엿 5스푼을 넣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계속 졸여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으면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우엉조림이 완성입니다. 전 조미김에 흰쌀밥 올리고 우엉조림 넣어서 돌돌 말아 함께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간장 무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무를 3cm 정도 두께로 통썰기 한 뒤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대파 반개와 청양고추 2개를 반으로 자르고 생강 한 톨을 편 썰어주세요. 냄비에 멸치 한 주먹과 다시마 2장을 골고루 뿌려준 뒤 그 위에 무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 물 900ml, 생강, 청양고추, 대파, 진간장 반컵, 설탕 2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졸여주세요. 그러면 간장 무조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달콤 짭짤하고 매콤한 양념이 무에 쏙 배어들어 입안에서 사르르도가 없어져요. 첫 번째로 콩나물 어묵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사각 어묵 3장을 0.3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를 어묵과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 1스푼 반, 진간장 3스푼, 멸치액젓 1스푼, 소주 1스푼, 설탕 1티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화면처럼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어묵과 양파를 넣고 한번 골고루 어우러지게 볶아주세요. 그 다음 콩나물 2줌과 고춧가루 1스푼 반을 넣고 밑이 타지 않게 뒤적여가며 중불에서 약 3분 정도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대파,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콩나물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아삭함이 살아있는 콩나물과 탱글하고 고소한 어묵의 맛 궁합이 최고예요. 두 번째로 고추 장아찌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2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풋고추 장아찌 2줌과 청양고추 장아찌 2줌을 준비해주세요. 전 제가 직접 담아놓은 게 있어서 두 종류를 함께 섞어서 무쳐줄 거예요.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볼에 대파, 고추장 크게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반, 진간장 1스푼, 매실액 3스푼, 참기름 1스푼, 물엿 1스푼 반,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준비한 고추 장아찌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고추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묻히기 전에 고추를 한번 꾹 눌러서 물기를 뺀 뒤 묻혀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고추 장아찌 무침이 완성입니다. 감칠맛 나는 고추장 양념에 아삭하면서 매콤한 고추 장아찌가 완전 밥도둑이에요. 세 번째로 계란찜을 만들어 볼게요. 뚝배기에 계란 5개, 소주 1스푼, 소금 3분의 2티스푼, 설탕 2분의 1티스푼, 물 1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계란찜을 할 때 설탕을 조금 넣어주면 훨씬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뚝배기를 넣고 8분간 돌려주세요. 처음에 5분만 돌렸더니 밑이 안 익었더라고요. 계란 5개는 8분 정도 돌려주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계란찜이 완성입니다. 가스레인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특히 설거지가 너무 쉬워요. 네 번째로 꽈리고추 느타리버섯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느타리버섯 3덩이를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꽈리고추 크게 2줌을 크기에 따라 2에서 3등분으로 길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꽈리고추와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30초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느타리 버섯을 넣고 버섯의 숨이 반 정도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버섯의 숨이 반 정도 죽었으면 진간장 1컵, 소주 3분의 1컵, 물 3분의 1컵, 올리고당 3분의 1컵,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뚜껑을 닫고 30분에서 40분간 졸여주세요. 30분간 졸여준 상태입니다. 취향에 따라 국물의 자작함의 정도를 조절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소금 2분의 1티스푼, 매실액 반스푼, 참기름 3분의 2스푼을 넣고 5분 정도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소금의 양은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그러면 꽈리고추 느타리버섯 조림이 완성입니다. 서로의 향이 배어들어 풍미도 좋고 모자란 식감을 서로 보완해주네요. 5번째로 청경채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청경채 10개에서 12개의 밑둥을 잘라내 한 장씩 분리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반스푼과 청경채를 넣고 30초 정도 빠르게 데쳐주세요. 데친 청경채는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최대한 꼭 따주세요.
청경채를 먹기 좋게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볼에 청경채,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소금 3분의 1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러면 청경채 무침이 완성입니다. 식감이 아삭아삭한 게 너무 좋고 수분감도 많아서 다이어트용 반찬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6번째로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2개에 양 끝을 잘라낸 뒤 길게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칼로 오이의 씨를 발라내주세요. 그 다음 오이를 먹기 좋게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볼에 오이, 천일염 3분의 2스푼, 설탕 3분의 2스푼, 유수가 3분의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20분에서 30분간 절여준 뒤 다 절여진 오이는 찬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낸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멸치 액젓 3분의 2스푼, 두배 식초 1스푼, 매실액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추가 간을 해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2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오이 무침이 완성입니다. 오이의 아삭함은 물론 먹는 순간 입안이 굉장히 개운해져요. 고추장도 좋지만 액젓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씻은 묵은지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홍고추 1개를 길게 반으로 갈라 씨를 발라낸 뒤 어슷하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씻은 묵은지 4분의 1포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씻은 묵은지를 넣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멸치 육수 300ml를 넣고 중약불에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으면 된장 3분의 1스푼, 들깨가루 2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양파를 넣고 약 2-3분 정도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홍고추, 대파, 들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씻은 묵은지 볶음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새콤하고 개운한 묵은지에 들깨가루의 고소함까지 더해져 완전 밥도둑이 돼버렸어요. 첫 번째로 분홍 소세지 부침을 만들어 볼게요. 분홍 소세지를 0.5cm 정도 두께로 통썰게 해주세요. 쪽파나 대파를 쫑쫑 썰어주세요. 저는 쪽파를 사용했어요. 볼에 계란 2개와 쪽파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분홍 소세지를 넣고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계란물을 입힌 분홍 소세지를 올려주세요. 보기 좋게 분홍 소세지 위에 쪽파도 예쁘게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분홍 소세지 부침이 완성입니다. 남은 계란물은 전부 부어 스크램블 큼직하게 만들어 함께 먹으면 알뜰하게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징어 쪽파 마리를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쪽파 2줌을 머리부터 넣고 10초 정도 데친 뒤 전부 담궈 약 20초에서 30초간 더 데쳐주세요. 데친 쪽파는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데친 쪽파는 뒤에서 만들 쪽파 무침에 함께 사용할 거예요. 쪽파 데친 물을 다시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오징어 1마리를 넣고 센 불에서 데쳐주고 데친 오징어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빼놔주세요. 데친 쪽파를 10개 정도 준비해주세요. 데친 오징어의 몸통을 0.5에서 1cm 정도 두께로 동그랗게 통썰게 해주세요. 오징어 다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오징어 몸통에 쪽파의 하얀 부분을 맞춰준 뒤 초록 부분으로 돌돌 말아 고정시켜주세요. 그러면 오징어 쪽파말이가 완성입니다. 초장 콕 찍어서 먹으면 밥 반찬으로도 좋고 간단한 술안주로도 아주 훌륭해요. 세 번째로 쪽파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남은 데친 쪽파를 먹기 좋게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볼에 쪽파와 조미김 4-5장을 잘게 부숴 넣어주고 다진 마늘 반스푼, 멸치액젓 1스푼, 진간장 1스푼, 설탕 1티스푼, 참기름 1스푼, 깨소금 1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하고 마저 묻혀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쪽파 무침이 완성입니다. 아삭하면서 달달한 쪽파와 짭조름한 김이 너무 잘 어울려 의외의 밥도둑이 되었어요. 네 번째로 쪽파 장아찌를 만들어 볼게요. 쪽파 2줌을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충분히 닦아내주세요. 그 다음 쪽파에 삐죽삐죽 나온 초록 부분을 보기 좋게 잘라내주세요. 단단한 부분으로 대파 3개를 3에서 4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4개와 홍고추 3개를 길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장아찌를 담을 유리통에 쪽파,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보기 좋게 넣어주세요. 냄비에 물 3컵, 진간장 2컵, 세배식초 3분의 1컵, 설탕 1컵, 매실액 3분의 1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불을 끈 뒤 한 김 식혀주세요. 쪽파 위에 한 김 식은 간장물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 판판한 접시로 눌러준 뒤 뚜껑을 닫고 냉장 보관한 뒤 다음 날부터 드시면 돼요. 그러면 쪽파 장아찌가 완성입니다. 쪽파는 부드러우면서 아삭하고 대파는 단단하면서 아삭, 그리고 청양고추의 매콤함까지 너무 훌륭해요. 5번째로 버섯 소불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불고기용 소고기 한 근을 키친타올을 이용해 핏물을 빼놔주세요. 양파 1개와 당근 4분의 1개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볼에 소고기와 갈아 만든 배 1컵 반, 진간장 3분의 1컵, 소주 3분의 1컵, 참기름 1스푼 반,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4분의 1스푼, 설탕 1스푼, 후추, 양파, 당근, 대파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최소 30분에서 최대 하루 정도 냉장고에 재워놔주세요.
취향에 맞는 버섯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새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버섯을 준비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재워놓은 소고기를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저는 소고기를 하루 정도 재워놔줬어요. 소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준비한 버섯들을 넣고 고기를 완전히 익혀주세요. 고기가 다 익었으면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버섯 소불고기가 완성입니다. 전 집에서 직접 재우는 게 맛있지만 귀찮은 분들은 시판 소불고기 양념에 재워주세요. 6번째로 모든 버섯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느타리 버섯 3덩이를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표고버섯 2개를 0.3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새송이버섯 2개를 반으로 자른 뒤 다시 길게 반으로 잘라 0.3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버섯과 소금 3분의 2티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버섯에 숨이 반 정도 죽으면 굴소스 1스푼 반을 넣고 중불로 줄여 버섯에 숨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참기름 1스푼, 홍고추,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버섯볶음이 완성입니다. 각각 다른 식감과 맛이 느껴지는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이에요. 마지막으로 숙주나물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숙주나물 1봉지와 물 1컵을 넣고 뚜껑을 닫아 센 불에서 8분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숙주나물은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볼에 데친 숙주나물, 대파 조금, 다진 마늘 반스푼, 소금 3분의 1스푼을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러면 숙주나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부드럽게 아삭하면서 담백하고 시원한 맛도 너무 좋고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아요. 첫 번째로 두부구이와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두부 한 모를 반으로 자른 뒤 1cm 정도 두께로 두툼하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 두부에 소금을 살짝 뿌려 밑간을 해놔주세요.
양파 2분의 1개에 화면처럼 칼집을 넣은 뒤 잘게 잘라주세요. 양파는 작은 사이즈를 사용했어요. 어슷선 당근 7장을 채 썬 뒤 잘게 잘라주세요. 대파에 길게 칼집을 넣은 뒤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1개와 청양 홍고추 1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은 뒤 쫑쫑 썰어주세요. 저는 자투리 파프리카가 있어서 함께 넣어줬어요. 볼에 다진 재료와 진간장 반컵, 국간장 2스푼, 매실액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들기름 3스푼을 골고루 두른 뒤 두부를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러면 두부구이와 양념장이 완성입니다. 남은 양념장은 꼬막 사다가 데쳐서 양념 올려 먹어도 되고 밥에 슥슥 비벼서 먹어도 정말 좋아요. 두 번째로 돼지고기 두부 짜글이를 만들어 볼게요. 볼에 돼지고기 앞다리살 1근,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매실액 1스푼, 진간장 1스푼, 소주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3분의 2티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20분 정도 재워놔주세요. 양파 1개와 감자 2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양파와 감자는 중간 사이즈를 사용했어요. 대파 3분의 1개와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를 길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두부 반모를 취향에 맞는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1스푼을 두른 뒤 재워놓은 고기를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고기의 겉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감자와 양파를 넣고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그 다음 물 5컵 반과 고추장 1스푼을 넣고 뚜껑을 닫아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중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20분 뒤 간을 한번 보고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천일염 3분의 1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올리고당 1스푼과 두부,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돼지고기 두부 짜글이가 완성입니다. 얼큰하면서 진하고 녹진한 국물이 추운 몸을 사르르 녹여주고 소주를 부르네요. 세 번째로 배추전을 만들어 볼게요. 배추 7장에 볼록한 부분을 칼등으로 살살 내리쳐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에 길게 칼집을 넣은 뒤 쫑쫑 썰어주세요. 넓은 볼에 찹쌀가루 1컵 반, 물 1컵 반, 다진 마늘 1티스푼, 계란 1개, 소금 1티스푼, 청양고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배추에 반죽물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묻힌 배추를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러면 배추전이 완성입니다. 찹쌀가루로 반죽해 쫀득하고 청양고추로 살짝 칼칼함을 줘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배추나물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배추 3분의 1포기를 넣고 센 불에서 10분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배추는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배추를 먹기 좋게 3에서 4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대파의 초록 부분 조금을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배추,
대파,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진간장 2스푼, 매실액 1스푼, 소금 3분의 1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다 묻히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배추나물이 완성입니다. 살캉하면서 시원한 배추의 맛과 적당히 짭짤한 양념이 너무 잘 어울려요. 5번째로 돼지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 안심 한 근을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궈 핏물을 빼놔주세요. 양파 2분의 1개, 당근 3분의 1개, 파프리카 2분의 1개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와 양은 취향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대파 3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3에서 4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1개와 생강 1토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팬에 핏물을 뺀 돼지고기, 대파 반개, 건고추 1개, 생강, 월계수잎, 물 1리터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소주 반컵을 넣고 중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아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20분 뒤 고기를 건져내고 육수는 따로 빼놔주세요. 팬에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고기를 삶았던 육수 3컵, 진간장 반컵, 멸치액젓 1스푼, 소주 2스푼, 다시마 1조각, 다진 마늘 1스푼, 설탕 1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반 정도 줄어들면 당근, 양파, 파프리카를 넣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대파, 올리고당 1스푼, 참기름 1스푼, 후추, 통깨를 넣고 1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돼지고기 장조림이 완성입니다. 소고기가 쫄깃한 맛이 있다면 돼지고기는 부드러운 매력이 있어요. 6번째로 잡멸치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마른 팬에 잡멸치 200g을 넣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다 볶은 멸치는 따로 빼놔 한 김 식혀놔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진간장 2스푼, 소주 2스푼, 물엿 1스푼, 설탕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으면 중약불로 줄인 뒤 잡멸치를 넣고 양념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볶아주세요. 그 다음 취향에 맞는 견과류와 대파, 마요네즈 1스푼을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저는 아이랑 같이 먹을 거라 대파를 넣어줬지만 청양고추를 넣고 함께 볶아주면 더욱 맛있어요. 그러면 잔멸치 볶음이 완성입니다. 단짠 양념이 쏙 배인 부드러운 멸치와 오독오독 고소하게 씹히는 견과류가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상추나물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상추 한 봉지 반을 넣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저는 삼겹살 볶고 남은 쌈채가 있어서 함께 넣어줬어요. 데친 상추는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데친 상추를 먹기 좋게 3에서 4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양파 반 개와 당근 내장을 얇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의 흰 부분 조금을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상추, 양파, 당근, 대파, 다진 마늘 반 스푼, 된장 3분의 1스푼, 고추장 반 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매실액 1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다 묻히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상추나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아삭하면서 시원한 상추와 된장, 고추장 양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은 시간 없을 때 후다닥 할 수 있는 초간단 반찬 7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